지난 시간에 저희가 6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7페이지 22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가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문제를 좀 쉽게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이 정도는 연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또는 아마 1학년 때 기억에 원이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근원을 좀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보자, 이런 마음도 좀 제가 같이 있어서요.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오늘도 좀 다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문제 풀어보시고 조금 이따가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두 점이 있고요. B하고 A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 3인 원이 있죠. 그 위를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위를 P가 움직이고 있고, 이때 삼각형 ABP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ABP가 있는데, 그것의 무게중심 G의 자취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취라고 하는 것은 발자취할 때의 취자거든요. 이게 움직인 흔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가 원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 무게중심 G가 있을 텐데요. G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그 G가 움직이고 있는 그 식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앞으로도 저희가 좀 많이 하게 될 이 자취 구하는 문제 스타일을 푸는 거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오늘 정복해 놓으시면 앞으로 나올 이제 자취 문제들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취를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처리하는지 뭐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중선이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었고, 공식도 있었죠. 무게중심이 평균점이었습니다. P를 A, B라고 놓게 되면 이 세 점의 평균점이 G가 되니까 G는 3분의 A 더하기 9, 3분의 B 더하기 3. 바로 계산했습니다. X 3개의 합의 평균, 그리고 Y 값 3개의 합의 평균. 그래서 G의 좌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라지 X, 라지 Y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X하고 Y의 관계식을 찾아달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일단 이렇게 식을 좀 주어진 문자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X좌표에 있는 것을 라지 X, Y좌표에 있는 것을 라지 Y라고 놓고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쓸 식이 있습니다. AB 관계식이 있죠. 여기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제곱이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화면이 좀 너무 흐리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의 제곱. 즉 AB라는 점이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관계식은 있는데 우리가 찾는 건 XY의 관계식이니까 문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식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식의 문자만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3X 빼기 9가 A잖아요. 지금 그 암산하시면 3X 빼기 9가 A가 나오죠. 그럼 A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X의 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도 보시면 B는 3Y 빼기 3이죠. 3Y 빼기 3 암산했습니다. 여기 B 자리에다가 대신 집어넣어주면 순수하게 A, B는 사라지고 XY의 관계식이 남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은 결과 3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3y 빼기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3의 제곱이 안에 있으니까 나눠주고 시작할게요. 그럼 x 빼기 3의 제곱이 남고, 여기는 y 빼기 1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1이 남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찾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P가 이렇게 원위를 한 바퀴 도는 순간 G도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원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죠. 3,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위를 G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취 문제는 풀이 요령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XY라고 놓고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문자 바꿔치기해서 집어넣어주면 XY 관계식이 남아서 그것이 저희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굉장히 쉽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단순한 논리니까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 요령만 깨달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23번에 또 자취 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동일한 요령입니다. XY로 일단 요약을 해놓고 그 문자 바꿔쓰기를 집어넣어 준다. 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풀어보죠. 자, A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원과 만난 두 점에 중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나갈 테니까요.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면서 지나가니까 얘도 뭔가 움직이겠죠. 그럼 일단 접할 때서부터 아마 시작할 거고, 이 점에서 출발해서 접할 때로 끝나겠죠. 이 점까지 가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이런 직선으로 가게 되면 이게 중점이 되니까 대략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원일 것 같은데 원의 일부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시작한 직선을 저희가 세워야 되니까 그 직선식은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어떤 기울기에 대해서 2,0을 지나가는 직선,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세워주시고, 이것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는 이 곡선하고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대입해서 그 y를 소구하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BC의 x좌표 두 개가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을 정리하고, 그렇다면 x에 관한 식으로 보고요. BC라고 하는 것은 x좌표들의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m제곱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됐죠. 자,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m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4m제곱 x 더하기 4m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x라고 하는 게 이 b의 x기도 하고 c의 x기도 하거든요.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동시에 대표하고 있는 x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b하고 c의 x좌표 각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의 근이 바로 BC의 X, 여기 뭐 X1, X2라고 했다면, 이때 X좌표를 각각 X1, X2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은 X1, X2가 바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BC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x1 더하기 x2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점이라고 하면 이것과 함께 콤마 2분의 y1 더하기 y2, 이것이 바로 중점이죠. 그럼 방금 전에 저희가 무게중심을 나타냈듯이 중점을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중점을 나타내고 나서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 또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죠. 그죠? 아까랑 똑같이 정리한 다음에 xy라고 놓고 문자 바꿔쓰기를 해서 정리했듯이 정리한 다음에 xy라고 놓고 문자 바꿔서도 또 정리하겠죠. 자,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x1, y1을 각각 구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냐?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 풀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되게 이렇게 중점 문제, 합을 2로 나눈다, 뭐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저희가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이 1차항 계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씁니다.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지금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자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4m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그걸 2로 나눈 것이니까 2로 나누고 나면 여기를 2로 고치면 되는 거죠. 2m제곱 이렇게요. 자, 이게 바로 저희가 라지 x라고 놓을 대상입니다. 자, x는 되는데 그럼 y는 어떻게 하냐? y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2차식을 만들어내서 푼다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y는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서 1차식에다 넣어서 y1 더하기 y2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볼게요. 그러면 y1 더하기 y2라고 하면은 m에 묶고 x1 빼기 2가 바로 y1이죠. 그러니까 y1은 x1 빼기 2에다가 m을 곱한 거고 y2는 x2 빼기 2에다가 m을 곱한 것이니까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m에 x1 더하기 x2 빼기 4라고 쓰면 되죠. 약간의 암산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y1, x1 여기다 들어있고요. y2, x2에서 들어있습니다. 묶어서 m으로 돼 있고요. 또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고, 이게 바로 라지 y가 되는 거죠. 저희의 작전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옆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x, y라고 놓고 그것들을 m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m을 매개로 해서 어떤 관계식이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m에 여기는 라지 x 빼기 2 정도로 또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xy의 관계식을 남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지금 상황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세요. 여기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라지 x, 라지 y가 있고 m이 껴있죠. m은 임의의 어떤 기울기를 가리키는 문자였는데 문자가 몇 개입니까? x, y, m, x, m. 문자가 3개죠. x, y, m 3개고 식은 2개가 나온 셈이죠. 자, 이제 크게 보시면 y는 예, x는 예.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문자가 x, y, m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식 2개죠.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x하고 y의 관계식을 만드는 것이니까 m을 없애고 x, y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끝났네요. m을 남기는 방법은 m을 두 번째 식에서 x 빼기 2분의 y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깔끔하게 x, y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x하고 y만 남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예전에도 지금 거의 1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문자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속담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그 정석의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하나 속어 m을 제거하고 xy만 남길 때는 항상 혹시 범위가 남지 않을까, 문자의 범위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m을 소거하기 전에 x가 어떤 범위 안에 있나 잘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양수로만 구성되어 있죠. x는 0 이상이구나, 이런 범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쟤는 남겨야 되겠죠. 근데 y는 잘 모르겠네요. y는 특별한 범위가 따로 있지 않을 것 같고, x의 범위는 일단 남긴 상태에서 m을 소거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문자를 정리하면서 문자를 하나씩 줄여 나갈 때 이와 같이 없어질 때마다 어떤 범위가 남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 범위를 체크하는 거, 이거 놓치면은 뭐 중요한 시험 같은 데서는 되게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틀리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이런 거는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 대입을 해 볼까요? 바로 대입을 해야 되나? 약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2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2배에서 빼주면 이렇게 바뀌죠? 식을 이렇게 고치면은 대입해야 될 m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식이 간단할 것 같아서 요거 대신에 요거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하죠.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대입한 식을 적어 볼게요. 그럼 라지 x는 2 빼기 2 m제곱 더하기 1인데 m제곱 대신에 x 빼기 2분의 y의 제곱을 넣습니다. 식이 좀 불편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x 빼기 2를 넘기고 x자로 나누는 과정까지 동시에 갈게요. 이걸 넘겨서 x 빼기 2가 되고 x자로 곱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를 한 번에 해서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이시죠? 넘기고 x자로 바꿔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변에 x 빼기 2의 제곱을 곱할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넘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보시면 완전히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죠? 더하기 1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제곱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봐야 되는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 일단 있고요. 라지 x죠. 0보다 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접하는 거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접하는 순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일까요? 1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그 접할 순간을 정확히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얘가 어디까지다 이런 표현이 좀 필요한데, 이 표현 대신에 그냥 아마도 지금 1에서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겠죠? 이렇게 생긴
원 중에서 요 부분, 딱 요 부분까지 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도 어차피 딱 절반까지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반지름 1인 두 개의 원이 만나려면 좌우 대칭이니까 x가 2분의 1까지 오겠네요. 저희가 따로 구하진 않았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x는 2분의 1까지 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등호 들어가는 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같은 점의 중점이라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현 BC라고 했으니까 접하는 순간은 현이 아니잖아요. 한 점이 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여기 2분의 1은 없어져야 됩니다. 현이라고 본다면 근데 어쨌든 접하는 순간도 한 점도 현의 일부다라고 해석을 만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저희가 문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현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접하는 순간은 현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빼고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BC의 중점의 자체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역시 문자를 x1, x2, x1, y1, x2, y2라고 놓고 중점의 식을 표현하고 이걸 라지 x, 라지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과 원의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로 x,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y 만들어서 문자 색의 시두개를 만든 다음에 순수하게 xy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m을 소거한다. 그래서 m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이게 뭐랄까, 연습이 충분히 숙달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쭉 전개를 하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해석 기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전개는 그냥 당연하게 기본기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셔야 앞으로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어떤 근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키우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처음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뭐 일단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4번입니다. 24번도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데 하나는 원점, 하나는 마이너스 1,6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두 개의 원 사이를 반지름 2짜리인 원이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근데 기울기 m을 가지고 진행한대요. 그러니까 직선처럼 진행을 하는데 두 원에 만나지 않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해달라. 약간 막연한 것이, 이게 원이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처음 시작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울기를 가지고 그냥 진행한다는 것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중심이 어떤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이 직선을 따라 움직일 때 이것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심마저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선이 지나갑니다.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직선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여기 반지름 1이고 여기는 반지름 2니까 1하고 2를 합쳐서 3보다는 커야 이게 만나지 않는 거죠. 딱 3이 되는 순간 접하면서 지나갈 테니까, 그래서
직선과 점 간의 거리가 3 이상이 되도록 지나간다. 또 이 아래 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또 2이고 여기는 1일 테니까요. 3 이상이 되도록 지나간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y는 뭐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요. 이 직선이,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애고 직선 중심이 지나가는 궤적의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원까지의 거리가 3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m의 범위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 때 어떻게 풀 것인지를 나름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과정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원이 지나간다 고지고대로 그냥 놨다가는 식을 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식 세우기 좋도록 중심이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직선에서 원까지 거리가 3 이상이다라고 약간 바꿔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바꿔서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이 됐을 때 식을 세우기가 더 편해지니까 일종의 동치 변형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수학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문제를 그냥 제시하고 그대로 풀어야 되는 거는 너무 기초적인 상황이고 좀 약간 어려워질수록 또는 상황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 현실은 온전하게 이렇게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저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공간에 맞도록 해석하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이 있고요. 그것을 트랜스폼 하는 거죠. 변형시켜서 제 추상 공간 안으로 갖고 와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그대로가 아니고 해석된 현실을 저희가 푸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수학입니다. 그게 수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현실을 위한 공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추상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한데 저희가 현실을 만날 때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현상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혹은 뭐랄까요, 그 다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갖춰진 추상 공간에 대한 어떤 연습이 필요하고 현실을 그 추상 공간으로 갖고 오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나름대로 이제 됐으니까 그 해석에 맞춰서 또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이 있고요. 저 점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1,6이었죠. 여기는 0,0이니까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하고 6을 집어넣고 넘겨서 절대값으로 만듭니다.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러면 m 더하기 6 빼기 m이 3 이상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도 똑같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번에 00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n의 절대값만 남는데 이것이 3 이상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m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또 해석한 다음에 다시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연습한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루트도 들어있고 절대값도 있어서
분명히 제곱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제곱한 상태에 또 2차 부등식 풀이가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면, 어차피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 놓고 그것을 경계로 바뀔 테니까 경계만 먼저 찾자라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등식을 푸는 것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등식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해석을 또 하겠습니다. 그 m의 범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범위가 되는, 경계가 되는, 범위의 경계가 되는 m의 값을 등으로 바꿔서 찾아 놓고 언제 정확히 이 상을 만족하는 것이 되는지 m의 범위를 따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2차 부등식, 루트 절대값 들어있는 이런 2차 부등식을 푼 적이 없어서 저희가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등호로 바꾸겠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등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n을 소거할 수 있죠. n을 소거해서 이제 m만 남겨야 저희가 이제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문자를 소거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m 더하기 6 빼기 n의 절대값이 3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럼 얘를 괜히 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더 크긴 한데, 지금 그렇다면 또 문자가 다시 두 개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냥 n을 먼저, 루트를 먼저 제거해서 n하고 m의 관계를 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m을 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먼저 m하고 n의 1차식 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6 빼기 n의 절대값이 n의 절대값이다,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 절대값 두 개를 동시에 풀어버리면 풀마인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죠. 이걸 두 개로 다시 쪼개서 n이거나 마이너스 n이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요. 자, 마이너스 n이 되는 경우는 좀 쉬우니까 m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먼저 봤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n은 날아가고 m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m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글쎄요, m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기 같은데요, 여기?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리가 3 이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건데, 저희는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는 않죠. 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수식만 가지고 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순수하게 딱 식 정해 놓고 컴퓨터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를 딱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풀고 있죠. 부등호를 원래 써야 되는데 등호로 바꿔놓고 구한 다음에 이것이 이 부등호에 타당한 해석인지, 또는 이거를 그대로 바꿔놓은 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또 해석을 다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통과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통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100% 그대로 번역한 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 부등식이. 이런 것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이 온전한 해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동치 변형을 한 게 아니고 약간의 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그거를 또 체크해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얘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m 더하기 6이 2n이니까
n을 소거하면은 2분의 m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뭐 이식 같은데 대입해 가지고 m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m 더하기 6은 3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양변 2배를 하고요. 제곱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큰데요. 35m 제곱하고 12m이 되니까 그 m 넘겨서 2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m은 0이거나 35분의 10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기울기가 0이면서 지나가고 있다. 아마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35분의 12 약간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거. 그럼 이렇게 가거나 사이로 가면 되니까 저희가 찾고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럼 0보다 크고 35분의 12보다 작도록 움직이고 있어야 정확히 이제 접하는 거를 빼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사이의 기울기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응용 문제들은 그냥 하나의 방정식을 딱 세움으로써 끝난다.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은 세우는 순간 원래 해석하고 좀 더 다른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해 놓고 이 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원래 식과 체크해 가면서 진짜 이 식에 맞는 어떤 그 조건들에 정확히 맞는 부분만 딱 골라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응용 문제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부등식 응용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초심자가 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경험 한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문제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도전 문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원과 접선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8페이지에 25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원과 직선 간의 관계를 해서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관계식을 저희가 세웠었고요. 그때 판별식은 0이다를 만족하도록 식을 정리했었죠. 그때 나온 식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울기 m인 접선의 공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25번은 접선 중에 특히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하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가지 기울기식을 저희가 공식으로 앞으로 쓸 건데 그중 첫 번째 기울기가 m인 경우에 접선 공식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풀긴 했는데 혹시 좀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원의 접선입니다. 원의 접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인 경우 접선의 공식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를 볼 거고,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세 번째는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라 뭐 이런 건데, 이 두 개는 공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것은 밖에 한 점은 한 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1, 2번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25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으면 보시다시피 접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오겠죠. 기울기 m인 거는 위, 아래 하나씩 나올 테니까 그 공식에는 그 두 가지 식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라는 조건이 되려면 y 대신에 m 더하기 n을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것에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다. 즉,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빼기 r제곱은 0이다. 이런 2차식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짝수 판별식이죠. 4분의 d를 써주면 mn의 제곱 빼기 m제곱 더하기 1의 n제곱 빼기 r제곱은 0이다가 되는 순간이 바로 접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2차 함수 아마 중학교 때서부터 많이 하셨을 텐데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이제 2차 함수 그때 잠깐이라도 배우니까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조건으로 판별식은 0이다를 쓰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번에 원이지만 원에서 직선이 접한다는 것도 역시 직선식을 원에다가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든 것이 하나의 근 중근을 가진다 하게 되면 이제 접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mn 제곱이 요거로 수거되는 거 보이시죠? 두 개를 좀 쪼개겠습니다. 자, 이 식 전개하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분배를 해서 두 개를 쪼갰고요. 여기 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0입니다. 그러면 n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에 r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n은 그렇다면 풀말 r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 r은 0보다 크다라고 저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제 기울기 m인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y는 mx, 여기까지는 기울기 m이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n자리에 이걸 대신 써주면 되죠. 요 n자리에 요걸 대신 집어넣어줘서 정리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풀마 아래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접선식이 만들어진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자, 이렇게 기울기 m인 접선의 공식을 직접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대개는 저희가 외워서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 고1 학생들 가르칠 때는 늘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외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외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 뭐 이걸 반복해야죠. 판별식 써가지고 는 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풉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외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그냥 갖고 계시면서 찾아서 그냥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지 첫 장에 모든 공식을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고 시험 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공식까지 막 외워서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게 있다, 적어도 이런 공식은 있다 하고 어디 찾아보면 나온다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시에는 꺼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못 찾으시면 그냥 전개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행 공식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 접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1, y1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자, 원의 성질, 접점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접선의 임의의 점 하나를 xy라고 놓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의의 한 점, 이 대표할 수 있는 점을 하나 잡자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할게요. 자, 수직이라고 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이제 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선할 때 다 했거든요. 수직 하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참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설명은 몇 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1m이 되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90도 회전시키고 나면은 이거 돌려서 여기 착 붙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 있고 여기는 m이 돼 있겠죠. 이거 90도 돌려서 아래에다 붙인 겁니다. 여기 직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쪽에는 기울기가 m이었지만 이쪽으로 된 기울기는 보시다시피 m 갔을 때 마이너스 1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거든요.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걸 써볼게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죠. 요거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 요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반화량분의 y 반화량이니까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입니다. 요 기울기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분자 부분 y1에 y 빼기 y1 그대로 살리고요. 그리고 분모 부분은 이쪽으로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암산이 많습니다. 분모 부분은 곱해서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항시켜서 더하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0이 돼 있겠죠? 약간의 암산이 있습니다. 암산해서 분모는 이쪽으로 곱했다가 이항시켜서 더하기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적고요. 빼기 x1 제곱하고 빼기 y1 제곱이 나오는데 넘겨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이 위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r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저희는 원의 접선이라고 하면 요 기본적인 원의 표준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원에 대한 접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접점이 되면은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를 넣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외우기가 딱 좋아요, 그냥. 기억하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접선 방정식은 웬만한 학생들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저 뻔하게 요령이 좀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아마 뭐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잘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 제가 지금 푼 게 26번인데요. 26번은 x1, y1이 0이 아닐 때 공식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x1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x1이 0이 아니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시간에는. 그렇다면 x1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x1이 0이다. x1이 0이다라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직선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직선. x1이 0일 때는 이게 바로 접선이 되는데, 접선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y는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r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런 접선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식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x1이 0이었습니다. x1이 0이면은 y1은 얼마죠? y1은 r 또는 마이너스 r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얘가 0이면은 얘는 풀마 r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x1이 0이면 y1은 여기 또는 여기니까 r이거나 마이너스 r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y는 넘기면은 그리고 r이거나 마이너스 r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식 하나에서 x1이 0인 경우도 다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y1이 0이 되는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y1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점이죠? 또는 이 점. 이거죠, 이거. y1이 0이 됐을 때는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이번에는 x가 r이거나 x가 마이너스 r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y1이 0이 되면은 이쪽이 0이거든요. y1이 0이니까 이 전체가 그냥 0이 돼 버려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좀 잘못된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y1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서 또 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 푼 이 풀이는 x1도 y1도 0이 아니다라는 가정 아래서 지금 풀었다라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일단 빼놓고 증명한 다음에 특이한 경우 각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를 봤더니 일단 x1이 0인 경우는 설명이 되더라, 이 식으로. 그리고 y1이 0이 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y1이 0이니까 여기가 0인 경우는 x1이 이번에 풀마 r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0이니까 사라지고 x는 나눠주면은 r이거나 마이너스 r이 나오죠. 이 식 또는 이 식이 나오니까 역시 이 경우도 이 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1, y1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 안에서 이런 식을 만들지만 0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 식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엄밀함을 추구하는 수학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맥락을 이해하려는 수학이죠. 허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고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큰 맥락에서의 어떤 설명인데요. 근데 서술하실 때는 꼼꼼하게 이런 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 분모가 0이 되거나 분자가 0이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엄밀함의 논리적 치밀성 이런 것들을 좀 따지려는 수학이거든요, 이번에. 근데 어떤 수학을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엄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려는 어떤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모습의 수학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건 좀 있다 생각하고 큰 그림이 뭐냐, 직관적으로 이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좀 치중하려는 수학이 있습니다. 좀 발견을 하려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검증을 하려는 수학, 하나는 발견을 하려는 수학입니다. 이게 크게 수학의 두 얼굴이죠. 저희가 발견을 할 때는 엄밀함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합니다, 실은. 몇 가지 유사성을 보면서 이것이 아닐까라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발견을 하거든요. 그때 엄밀하려고 하면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에서 발견을 해놓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추후에 다시 발견합니다. 다시 봤더니 논리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완결성을 추구하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검증을 하려는 과정이죠. 그래서 발견과 검증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귀납적이냐 면역적이냐라고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학이 분석적이냐 종합적이냐라는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분석적이냐 종합적이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분석하려고 한다는 것은 연역적인 거? 아니, 귀납적인 것을 분석을 한다고요. 따져보면서 하나하나의 사례로부터 뭔가를 얻어가려는 걸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고, 이 종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맥락에서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본다라는 뜻으로, 이번엔 연역법이죠, 그게. 그래서 수학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실은. 분석적인 눈으로 어떤 원리 원칙들을 발견해 나가고 종합할 때는 논리적이고 연역적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 뭐랄까 수학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수학은 논리적이고 엄밀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창의적이고 뭔가 직관적인 학문이다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학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 유명한 그 수학자 폴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학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그 두 가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발견하려는 마음이냐 검증하려는 마음이냐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점인 경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떤 발견적인 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식이 가능해지려면은 분자 분모가 둘 다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완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이해해야죠. 두 가지 모습인데, 지금 저희 학교 수학에서는 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발견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뭐랄까, 주입을 당하고 있고, 완결성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면 돼요, 지금. 그래서, 뭔가 조금, 좀 학교 시험으로서의 수학하고 진짜 수학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과서에는 이게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시험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잡설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두 가지 공식들을 정리했고요. 세 번째,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따로 없어요. 이런 거는 원밖에 한 점이요.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27번이 있는데 지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도 있는데 풀어봐야 되는데 도하니까 시간이 또 다 됐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27번, 28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상코마형에서 접선을 그어달라고 했는데 그럼 처음에는 좀 오해해서 그러면 공식 써서 3x 더하기 0 곱하기 y는 3이다 이거 아니냐, 그러면 x는 1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이게 이 원 자체가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점이 루트 3인 원인데 x는 1이다가 접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공식을 썼는데 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지금 뭡니까?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3을 집어넣어 보면 바로 알지만 3,0을 집어넣어 보면 9는 3이다가 나오니까 원위의 점이 아니었던 거죠. 원위의 점이 아닌데 원위의 점처럼 공식을 쓸 수가 없는데 썼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공식 쓰기 전에 저 점이 원위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풀이의 예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 조건을 보셔야 돼요. 모든 공식을 쓸 때는 내용 자체 결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언제 저 공식을 쓸 수 있다를 기억하고 계셔야 올바르게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쓸 수 있냐? 원위의 한 점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인데 원밖에 한 점에서 막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원밖에 한 점이니까 저희가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못 풉니다. 원밖에 한 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보자면 이렇게 생긴 여기 루트 3인 원이 있고 여기 3,0이 여기 있겠죠? 이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긋는 거죠. 두 개의 접선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고 접선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된 상태겠죠. 그리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루트 3이면 여기 루트 6이죠. 그래야 여기가 3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제 길이들을 다 구하고 나서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이 루트 3분의 루트 6분의 루트 3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이게 루트 2분의 1, 즉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특수각은 아니죠. 특수각은 아닌데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탄젠트 세타가. 그렇죠? 그러니까 끝났죠.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루트 2분의 1의 x 빼기 3, 이것이 저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있으니까 이번엔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풀말을 여기다 앞에 붙여주시면 위아래 하나씩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방식이 있겠고요. 해석기하학으로 풀고 싶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고정기하적인 방법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낸 후에 한 점과 기울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요. 해석기하학으로 풀고 싶으시면 수식으로 전개해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m의 x 빼기 3, 3,0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점까지 거리가 루트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고정기하적인 방법이고,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는 원점까지 거리 루트 3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원점까지 거리 루트 1 더하기 m제곱 쓰고 00 집어넣은 거, 그러면 3m제곱의 절대값, 3m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것이 루트 3이다. 이거 정리하면 m이 나오겠죠.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9m제곱은 3m제곱 더하기 3이니까 약분하고요. 2m제곱은 1, m은 풀마 루트 2분의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m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어떤 풀이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정기하는 훨씬 간결하죠. 그냥 딱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볍게 풀고, 해석기하는 아무래도 수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연립해서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일단은 둘 다 할 줄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은 이제 자기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원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원점이 중심인 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엔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죠.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때 공식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물론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일반화시켜서 A, B라고 고치고 문제를 풀게요. A, B, R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반화된 공식으로 바꿔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기울기 M인 접선으로 또 바꿀게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A, B 찍고 나서 반지름 R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 평행이동이 된 거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공식을 쓰시고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를 먼저 적용하신 다음에 a, b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고치면 되죠. x 대신에 x 빼기 a로 고치시고요, y 대신에 y 빼기 b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에 평행이동만 그냥 추가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위의 한 점. 원위의 한 점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평행이동 시키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그대로 원점으로 다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여기가 이제 x1, y1이 있었다고 하면은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갖고 오는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해서 이 점은 x1 빼기 a가 되고 y1 빼기 b가 되겠죠. 빼기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 점에서 접선을 긋고 이 접선을 다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은 x1 빼기 a에 x 더하기 y1 빼기 b에 y는 r제곱이라고 일단 돼 있겠죠. 그거를 다시 보내버려야 되니까 다시 이동시키면 x1 빼기 a에 x 빼기 a가 되고요, y1 빼기 b에 y 빼기 b는 r제곱,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 된 점이거든요. 이게 평행이동 된 점이니까 원래 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원래 원점이 중심일 때의 공식을 쓰죠. 원점이 중심이니까 이제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쓰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A,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켜서 갖다 놨다가 공식 쓰고 다시 평행이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주면 되는데, 물론 점 이동 시킬 때는 그대로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해서 평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이동하지만 여기 빼기로 쓰죠. 요것도 이제 도형의 이동을 저희가 아마 다음 주쯤 들어갈 건데요. 다음 주쯤 들어갈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도형이 이동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점을 이동할 때는 저희의 상식 그대로 하면 되고,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이렇게 저희의 생각 방향과는 반대 부호로 이동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되어 있는 경우에 기울기하고 원위의 점이 있는 경우에 공식을 지금 다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기울기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 있고 여기가 2,3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일반 공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 숫자 그대로 풀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 루트 10이고, 여기 직각이고요. 자,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루트 10인 직선이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m에 x 더하기 3 더하기 8, 이렇게 직선식을 세우시고, 이 중심까지 거리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중심까지 거리 루트 m제곱 더하기 1 내리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5m 더하기 5네요. 루트 10이다. 요거 풀어주면 m이 나옵니다. 요거 풀어주면 m이 나오니까 그 m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을 구하시고, m 구하기가 되겠고, m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저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접선 문제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식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의 접선을 구해라. 대개는 접점이 주어진 문제들은 접점이 주어지면 그냥 풀면 되니까, 기울기하고, 그러니까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 이것이 반지름이 나온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이죠. 직선과 점 간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울기나 y절편 이런 것들을 구해서 푸는 방식을 많이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주로 씁니다. 공식은 이제 기울기식하고 접점식이 있었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판별식을 쓸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판별식을 정리한 게 어차피 공식을 만들어낸 것들이어서 판별식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대부분 끝나고요. 요게 좀 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문제풀이에 좀 유용했다라는 경험치가 좀 쌓이면서 저는 이제 저런 요령으로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좀 간결한 풀이들이 많이 이쪽에서 나와요. 간결하게 많이 풀고, 그냥 공식을 직접 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공식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식이 좀 복잡해서 이런 것 좀 쓰기가 좀 까다로운 것은 판별식으로 오히려 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판별식을 정리한 게 공식인데 공식을 쓰긴 좀 어려운데 판별식이 좀 더 편해지는 이상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도 그냥 경험적으로 이랬다는 거지,
어떤 변치 않는 무슨 근거 억조가 돼가지고 문제 풀 때 1번, 2번, 3번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푸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 짜놓고 나서 어떤 자동화를 시킬 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학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더라라는 경험치의 가중을 줘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지 100% 그게 맞다라는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게 또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세상 돌아가는 일이겠죠. 그냥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정반대의 요령이 오히려 더 잘 통하는 이런 사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요령상 말씀드린 것 뿐이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을 제가 안 냈는데 답을 내야 되겠죠? 자, m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5 m 더하기 1의 제곱은 10의 m 제곱 더하기 1. 요거 제곱한 겁니다. 제곱해서 정리하고 약분 먼저 시켜 놓고요. m은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요. 암산했습니다. 3일, 13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끝납니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찾는 그 접선의 공식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또 3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계산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이거는 아마 조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 조금 이따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콤마 0에서요, x 빼기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기울기 곱이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우리는 기울기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먼저 세웁니다. 그럼 y는 m에 x 빼기 2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것이 이 점까지 거리가 1이다 라는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고요. (2하고) (3이죠) 그렇다면 여기 3만 남네요. 1이다 이렇게 된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9는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m제곱 빼기 8은 0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니까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근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바로 쓰죠. 기울기 곱은 그럼 마이너스 8이겠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30번. 그 반지름 1인 원이 있고요. 여기에 접선을 그어서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놓고 이 접점까지 거리를 t하고 s라고 놨습니다. t하고 s라고 놓고 이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S 대 T는 A 빼기 1 대 B 빼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실은 여기가 T가 나오고 여기가 S가 나온다는 거는 바로 보이실 겁니다.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길이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러면 S에다가 1을 더한 게 A니까 S는 A에서 1 뺀 거 맞고요. B에다가 1을 뺀 게 T가 나오니까 T는 B 빼기 1 맞죠? 기억은 그냥 당연히 맞다. 이게 비례식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등식입니다. S는 바로 이게 되고 T는 바로 이게 되니까 그냥 등식으로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B가 14가 나오면은 A 더하기 B는 8이다.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요? 갑자기 A 곱하기 B니까 넓이식에 가까운 것 같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중심으로 곱이니까 곱은 넓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넓이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AB가 14.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직각이니까 밑변 높이 2분의 1 곱해서 세우는 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삼각형을 잘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3분합니다. 3분. 요거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밑변의 길이는 각 변의 길이가 되고 높이는 지금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1이 되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1 하고 높이는 일정하고요. 1로 일정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T 더하기 S. T하고 S는 또 A 빼기 1, B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T 더하기 S는 A 더하기 B 빼기 2라고 또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넓이인데 이것이 뭐랑 같냐 하면 2분의 1 A 곱하기 B하고 같습니다. 넓이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일단 지우고요. AB가 1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4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곱을 합으로 곱과 합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B는 14로서 2배의 A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가 14가 됐으니까 A 더하기 B는 여기 7로 고쳐지고 8 나오네요. 그럼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곱이 등장한 순간 저희가 넓이일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넓이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식을 만들어서 합과 곱의 관계식을 저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발상이 좀 어렵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밑변 높이도 있지만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변 3개의 길이 합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하는 방식으로도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연결하는 순간 곱하고 합의 관계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OBC의 넓이는 ST다. OBC의 넓이는 지금 니은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뭐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2분의 1 AB죠. 일단 2분의 1 AB면서 동시에 2분의 1 여기 적어놨던 거 A 더하기 B 빼기 1 곱하기 2니까 요거 2가 없어져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S하고 T의 관계가 또 있죠. A 빼기 1이 S고 B 빼기 1이 또 T니까 요거를 다시 바꿔서 S 더하기 T. 원래 빼기 1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맞죠? 지금 넓이를 아까 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2분의 1에 이거였는데 이 뒷부분이 정리되면서 이 뒷부분이 A 더하기 B 빼기 1의 2배로 정리가 되니까 2분의 1이 지워져서 그냥 이렇게 바꿔 쓴 거고요. A는 T 더하기 1이고 B는
여기가 S 더하기 1이고 T 더하기 1로 고치고 나면은 이렇게 바뀌죠. 넓이는 ST인가요? 이것도 곱으로 돼 있고 여기 합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고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AB 이쪽을 또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에 A는 말씀드린 대로 S 더하기 1이고 T 더하기 1인데 이게 S 더하기 T 더하기 1 이렇게 나온 셈이죠. 뭔가 식이 좀 꼬이고 있는데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잠깐만 멈춰서 일단 좌변 정리한 것이 넓이고요. 넓이식이 이렇게 됐고 이것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합니다. 요걸 좀 전개를 해서 2분의 1에 ST 더하기 S 더하기 T 더하기 1로 바뀌고요. 뭔가 좀 돌고 도는 느낌이죠? 이게 S 더하기 T 더하기 1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똑같으니까 양변에 2배를 하고 날리게 되죠. 날리고 나면은 ST가 S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이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거 전개한 거 있고요. 그게 또 얘랑 같다 해서 2분의 1 곱해 놓고 이게 또 하나씩 지우고 나면은 S 더하기 T 더하기 1이 ST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ST이기도 하네요. 뭔가 좀 뺑뺑이 도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AB에 관련된 식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 ST식으로 바꿨어요. ST식으로 바꿨고 거기서 이제 ST하고 S 더하기 T 더하기 2라고의 관계를 찾았는데 이렇게 나왔고 넓이가 얘였으니까 얘이기도 하고 얘이기도 한 거죠. ST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 접선 그어서 이 접점에 의해서 쪼개진 두 개의 길이 곱이 바로 넓이랑 똑같아진다라는 좀 저희 상식으로는 좀 신기한 이런 현상을 저희가 지금 증명했습니다. 물론 반지름이 1일 때입니다. 반지름이 1일 때고 약간 일반화시켜서 반지름이 R이 되는 순간으로 좀 고치고 나도 뭐 약간의 변형만 있으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또 공식들을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뭔가 좀 재미있는 도형을 만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나름대로 뭔가 좀 재미있게 어떤 공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또 확인하시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름 딱 붙이세요. 이건 누구의 공식이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 사람이 벌써 증명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소소하게 또 이런 재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점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반지름이 R이고 하여튼 반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어놓고 또 새로운 접선을 그어서 접점을 A라고 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상황상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R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R로 표현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길이에 대한 정보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거 길이. 자, 그러면 보시면 일단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다는 거는 금방 아실 수 있겠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결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죠.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공통변 있고 길이 같고 직각이죠. RHS 합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각이 같겠네요. 각이 같습니다. 자, 여기만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여기도 연결하고 나면 똑같은 요령으로 합동이 되겠죠. 변의 길이 갖고 공통변이 있고 직각이고요. RHS 합동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또 각이 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딱 보이실 텐데 여기 직각이라는 사실. 180도가 같은 각 두 개로 쪼개지니까 90도가 됩니다. 90도가 됐으니까 직각삼각형 닮음이 나오네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이제는 굉장히 자신 있으시죠? 직각삼각형 닮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A, R, B라고 놓으면 A 대 R은 R 대 B가 되니까 너무 흐리네. A 대 R은 R 대 B가 되니까 AB가 R제곱이 돼요. 근데 A는 바로 여기였잖아요. 얘가 A였고 얘가 B였으니까 답이 나왔네요. 저희가 찾는 답은 R제곱이 답이 됩니다.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뭐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으셨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통 접선 길이 구하는 문제들도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4개 다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예, 지금 뭐 풀어보시고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두 원이 하나는 원점을 중심 반지름 3인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마이너스 3,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여기 공통으로 접하고 있는 접선이 있고요. 접선이 뭐 실은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공통 접선이 있을 텐데 이때 기울기하고 y절편의 곱의 32배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말 해석기하고로만 또 접근하시려면은 이식 놓고 중심까지 거리의 반지름, 중심까지 거리의 반지름 식 2개 만들고 문자 2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mn 구한 다음에 곱해서 풀겠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뭐 가능합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는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접점을 찾아서 연결해 놓고 여기 직각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 만들어 놓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각이 같고요. 직각이기 때문에 2개가 닮음 삼각형이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직각이고 한 각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AA 닮음이에요. 각 2개가 같습니다. 자, 같은데 길이 B가 지금 2하고 3이죠. 반지름이 2하고 3이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 한쪽 변의 길이가 지금 3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3이니까 여기는 2대 1이겠죠.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그럼 여기는 이쪽 탄젠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쓰겠습니다. 이쪽이 9대 3이 나오잖아요. 9대 3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3대 1이니까 2루트 2 6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 여기 세타라고 바꾸면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2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이제, 이게 m입니다. m이 구해졌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선의 식을 y는 2루트 2분의 1에 x 더하기 9,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2 루트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n은 2 루트 2분의 9. 그럼 거의 다 됐네요. m 곱하기 m이니까 32에다가 2 루트 2분의 1 곱하고 2 루트 2분의 9 곱하면 되겠고, 이거 곱하면 8 되고 4, 8, 30이니까 36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형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안에 고전 기하적인 요소, 닮음, 합동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계산을 크게 하지 않아도 그냥 답을 잘 구할 수가 있고요.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식으로만 풀기 위해서 해석 기하로 들어가면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거하고 원점까지 거리 3이다. 여기까지 2다. 문자가 두 개씩 두 개 나오니까 연립해서 풀면은 mn이 구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자 두 개짜리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좀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푸셔도 됩니다. 자, 33번. 이번에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접선을 그어서 두 접점을 찾은 다음에 넓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P죠? P에서 그럼 그림 그려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x 빼기 3, y 빼기 1이죠. 3, 1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해놓고 는 9하고 1을 더해서 10을 더한 다음에 빼기 6을 하니까 반지름이 2죠. 대략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마이너스 1,3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은 겁니다. 가만히 있자. 3이니까 이 접선 하나는 y는 3인가요? 그죠? 여기 1에서 반지름 2니까 접선 하나는 y는 3. 요 x축하고 평행한 직선 하나 나오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그냥 접선 하나가 바로 구해지죠. 자, 그러면 이쪽을 A, B 정도로 놓고 여기 P니까 P, A, B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P, 여기 C라고 하겠습니다. PC의 길이를 구해주면 C가 지금 3,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PC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럼 1대 2대 루트 5니까 2 루트 5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2 루트 5고 여기가 2죠. 2 루트 5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여기가 또 4가 되겠네요. 당연히 4가 나오고, 여기도 뭐 동일한 요령으로 2하고 4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들로 바뀌어 있으니까 삼각형 안에서 넓이를 여기 또 연결하거나 하면은 직각 닮음 형태가 되네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 합동인데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자, 직각 닮음이 또 보이실 겁니다. 여기 4가 나왔고 여기 2 나왔고요. 이 아래가 2 루트 5가 나왔죠. 그럼 이 높이만 구하면은 높이하고 이 길이까지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여기도 닮음들 많이 있는 거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잘 찾으셨을 것 같고, 1대 2대 루트 5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1대 2대 루트 5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 4를 루트 5로 나눈 거. 이게 이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것의 2배죠.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1대 2대 루트 5.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 해주면 전체가 나오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면 루트 5분의 8하고 루트 5분의 4하고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5분의 32. 이렇게 하면은 PAB의 넓이가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기하학으로 가서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접점의 좌표 2개를 구한 다음에 이것 간의 거리 구하고 직선과 점 간의 거리 공식 써서 또 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역시 계산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정기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어두는 게 조금 계산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 35는 공통 내접선, 외접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먼저 용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공통 거꾸로인가?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 여기 외접선. 그러니까 선을 기준으로 그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외접하고 있는 거로 보고요. 선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내접하는 거로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좀 거꾸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안쪽에 있으면은 외접, 바깥쪽에 있으면 내접한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내접선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되니까 직사각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5가 되니까 13, 5, 여기 10이 아니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삼각형의 5 대 12 대 13이죠.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12가 나오면 되겠네요. 거의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서로 삼각형이 엇갈려 있으니까 평행선은 이쪽으로 긋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 또 수직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평행선 그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에 8. 그럼 6대 8대 10 아니겠습니까? 3대 4대 5니까 3대 4대 5가 되니까 이 길이가 6이 되죠. 근데 이 길이는 AB 길이랑 똑같습니다. 직사각형이니까. 답은 6이 나오죠. 보다시피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통 내외 접선 문제는 그냥 연장선, 평행선 그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지금 마무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공통 내접선 길이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뭐 동일한 요령으로 일단 공통 내접선 먼저 할까요? 내접선 이렇게 그어 놓고 여기는 2 되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 5, 12, 13이니까 이것도 13이 나옵니다. 그냥 외우기 좋은 숫자들 다 잘 돼 있네요. 그럼 또 평행선 그어서 여기 3 나오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는 루트 13제곱에서 3제곱 빼면 되죠. 루트 13제곱 빼기 3제곱이니까 169에서 9를 빼서 160, 4 루트 10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되겠고, 공통 외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또 그어주고요. 이 길이 또 수선 내려놓고 평행선 연장선 그어서 만들어 놓고, 자, 13이고 여기는 5하고 2니까 7이죠.
그러면 13제곱에 7제곱 빼서 남는 거 이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3제곱 빼기 7제곱이니까 169에서 49 뺍니다. 루트 120. 120이면 4, 30. 끝나네요. 2 루트 30. 2 루트 30이 이번엔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피타고라스 삼각형 만들어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페이지까지 오늘은 35번까지 풀어봤고요. 도전 문제가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도전 문제 몇 개를 풀고 나서 두 원 사이의 관계를 좀 마무리하면은 아마 빠르면 다음 시간에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원을 마무리하고 아마도 빠르면 다음 프린트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린트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 원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내용 하시느라고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